자식을 품 안에서 내보내기가 쉽지 않네요. 조지아 트빌리시 최고 재벌가의 외동딸이 사라졌습니다. 세계 10대 와인 기업 회장의 딸. 수백억대 상속녀였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도착한 곳은 화려한 서울이 아닌 경북 포항의 낡은 반지하였죠. 작은 6평 방에서 그녀는 쌍둥이를 임신한 채 골목 장터에서 치즈빵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가문에선 법적 대응을 경고했고 사촌은 그녀를 몰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그녀는 연매출 300억 식품 기업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벌 아버지조차 무릎을 꿇게 만든 이 반전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끝까지 지켜준 한국의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니노 코르길라시빌리입니다.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태어나 자란 재벌가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세계 10대 와인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이었고 저희 집 정원은 축구장 3개 크기였죠. 어릴 적부터 저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최고급 교육, 명품 옷, 해외여행. 하지만 단 하나 없었던 게 있습니다. 제 의지대로 사는 삶이었죠. 16살 때부터 저는 요리에 빠졌습니다. 주방에서 향신료를 섞고 반죽을 치대는 시간이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재벌가 딸이 요리사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는 저를 경영학과에 보냈고 졸업 후엔 본사 마케팅 부서에 앉혔습니다. 매일 회의실에 앉아 숫자만 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사에 한국인 기술자가 파견 왔습니다. 정우철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조용했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가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김치를 꺼내 먹고 있었죠. 그건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치요. 한국 음식이에요. 맛볼 수 있을까요? 그는 망설이다 작은 접시에 덜어줬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시큼하고 감칠맛이 났습니다. 놀라운 맛이네요. 한국 음식은 다 이래요. 복잡하지만 조화로워요. 우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자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요리를 가르쳐줬고 저는 조지아 요리를 알려줬습니다. 몇 달 후 저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비밀이었죠. 아버지가 알면 큰일이었으니까요. 2024년 12월 저는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철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버지는요? 며칠을 고민하다 우철에게 고백했습니다. 저 아기가 생겼어요. 우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 가요. 저랑 같이. 한국요? 네. 거기서 새로 시작해요. 니노, 저랑 결혼해 줄래요? 저는 울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조지아 향신료, 어릴 적 만들었던 요리책 1권. 그리고 새벽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아버지에겐 쪽지 하나만 남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제 길을 가야 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택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10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시작이 얼마나 험난할지를요. 2025년 1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철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잘 왔어요, 니노.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집이 좀 작아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우철의 차는 낡은 경차였습니다. 서울을 지나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포항이었습니다.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우철이 말했습니다. 차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빽빽했습니다. 여기에요.
우철이 차를 세웠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반지하 방이 나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작은 방 하나 부엌이라 부르기 민망한 공간, 화장실은 샤워기랑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트빌리시의 제 방은 이 집 전체보다 컸습니다. 미안해요. 당분간 여기서. 우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 이불을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며칠 후 우철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김말순 65살의 그분은 시장에서 좌판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니노예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외국 여자구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음식을 내왔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빨갛고 매운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너무 매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맛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입덧이었습니다. 매운 음식 때문인지 임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철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조선소에서 용접 일을 했죠. 힘들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아기 위해서죠. 우철이 웃었지만 손은 화상 자국 투성이었습니다. 저는 무력했습니다. 한국어도 서툴고 친구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매일 반지하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어서 해가 드는지 비가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크게 다친 건 아니었습니다. 며칠 쉬어야 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시장 좌판은 어떡하노? 우철이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 네가 무슨? 제가 요리할 수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우철이 저를 봤습니다.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발요. 그날 밤 저는 부엌에 섰습니다. 조지아에서 가져온 향신료를 꺼냈습니다. 밀가루, 치즈,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반죽을 치대고 빵을 구웠습니다. 하차풀이 조지아식 치즈빵이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일어나 식탁을 봤습니다. 이게 뭐고? 조지아 음식이에요. 맛보세요. 어머니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거 맛있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장터에서도 통할까요? 닷새 후 저는 처음으로 시장에 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좌판 한 켠에 작은 공간을 얻었습니다. 하차풀이 20개, 강낭콩 스튜 10봉지를 준비했습니다. 팔릴까요? 제가 우철에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요. 맛있으니까. 하지만 막상 좌판에 앉으니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힐끔거리며 봤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거 먹고 외국 음식인가?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가, 이거 얼마고? 3,000원이에요. 비싸네. 1,000원 주면 안 되노?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팔아야 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할머니가 하나 사가셨습니다. 첫 손님이었습니다. 그날 고작 2개가 팔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철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이잖아요. 내일은 더 잘 될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장사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하루 5개, 많아야 10개. 적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아가, 저번에 산 빵 진짜 맛있더라. 하나 더 주소.
그리고 옆분께 말했습니다. 야, 이거 한번 먹어봐. 기가 막혀. 할머니 친구가 하나 사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좌판 앞에 줄이 섰습니다. 이거 SNS에서 봤어요. 외국인 며느리가 만든 거 맞죠? 한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사진 찍어도 돼요? 네. 그녀가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기 그 치즈빵 파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준비한 빵이 2시간 만에 동났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니노 대박이네. 우철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역 여성 창업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 이름은 이서진이었습니다. 불법 영업 신고 들어왔어요. 불법이요? 외국인 사업자 등록 없이 장사하면 불법이죠. 당장 중단하세요.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철도 난감해했습니다. 등록하려면 서류도 많고 시간도 걸려요. 다음 날 장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좌판은 비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니노 어디 갔어? 오늘 안 나와? 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센터에서 불법이래요.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 상인 대표 할머니들이 센터로 찾아갔습니다. 이서진 씨, 그 며느리 뭐가 문제요? 불법 영업이잖아요. 불법은 무슨? 매일 새벽부터 와서 직접 만들어. 진심으로 장사하는 앤데 왜 막노? 규정이 그래요. 규정도 좋지만 사람 봐야지. 그 앤 임신했어. 쌍둥이래.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할머니들의 압박에 이서진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교육받으면 임시 허가 내줄게요. 사흘 후 저는 창업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 힘들었지만 끝까지 들었습니다. 수료증을 받는 날 이서진이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근데 오래 못 갈 거예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장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보여주겠다고. 그런데 그때 조지아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촌 마리암이었습니다. 니노, 내가 한국에서 뭘 하는지 다 봤어. 부끄럽지도 않니?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걸까요? 마리암은 저보다 3살 위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 집안의 후계자 자리를 노렸죠.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택했고 마리암은 그걸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니노 회장님이 널 찾고 계셔. 당장 돌아와. 마리암의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국제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니노 코르길라시빌리 가문 명예실추 및 무단 이탈에 대한 법적 조치 예정. 즉시 귀국하지 않으면 재산 동결 및 상속 제외. 우철이 편지를 보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응. 마리암이 아버지를 설득한 것 같아. 어떡하죠? 모르겠어. 하지만 돌아가진 않을 거야.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뱃속에서 아기들이 움직였습니다.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쌍둥이라는 걸 알았죠. 니노 힘들면 조지아로. 안 가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엄하셨지만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다음 날 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빵을 태우고 스튜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니노, 괜찮아?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 마라. 얼굴에 다 써 있어.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서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울어라. 울고 나면 후련해진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니노, 니는 잘하고 있어. 가족 버리고 온 게 아니야. 네 가족을 만들러 온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신성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 줄이고 안정 취하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장사를 멈추면 수입이 없었으니까요. 우철의 조선소 월급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니노, 니는 집에서 쉬어라. 내가 장에서 팔게. 어머니가요? 그래. 네가 만들어 놓으면 내가 가서 팔게. 아기가 먼저다. 고마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뭐가 고마워. 이제 니도 내 딸이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진짜 제 나라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조지아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아버지의 비서였습니다. 니노 씨, 회장님께서 직접 전화 받으시겠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니노. 아빠. 당장 돌아와라. 이건 장난이 아니다. 못 돌아가요. 왜? 그 한국 남자 때문이냐? 아니요. 저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네 인생을 버리는 거다. 아니요. 찾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들아, 엄마가 지켜줄게. 걱정 마. 하지만 불안은 계속됐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맞는 걸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25년 6월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구웠습니다. 어머니가 장에 가져가 팔았죠. 니노, 오늘도 완판이다. 어머니가 저녁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래. 사람들이 네 빵만 찾아. 맛이 다르대. 기뻤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부었습니다. 우철이 걱정했습니다. 그만해요. 건강이 먼저예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니노. 저 괜찮아요. 진짜로.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쓰러졌습니다. 부엌에서 반죽하다 갑자기 어지러워졌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죠. 깨어났을 때 병원이었습니다. 우철과 어머니가 옆에 있었습니다. 니노. 어떻게 된 거예요? 혈압이 너무 올라갔어요. 조산 위험이 있대요. 의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완전히 쉬셔야 해요. 아기들이 위험해요. 알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걱정이었습니다. 일을 못하면 돈은 어떡하죠? 병원비는요? 그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임신부 지원제도 신청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산전 검사비랑 출산 준비금이요. 외국인도 결혼 이민자면 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제가 신청 도와드릴게요. 며칠 후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정부 지원금이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따뜻해요. 우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니노, 한국이 당신을 지켜주고 있어요. 집에서 요양하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좌판 장사만으론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 체계적으로 해야 했죠. 그래서 SNS를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였습니다. 조지아 음식 만드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아에서 온 니노예요. 오늘은 하차프리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처음엔 조회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나씩 올렸습니다. 한 달 후 영상 하나가 터졌습니다. 임신한 외국인 며느리의 새벽 요리 조회수 10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응원합니다.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마지막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우철에게 말했습니다. 배달 판매해볼까요? 배달이요? 네. 전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해봐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작은 배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냉동 포장한 하차프리와 스튜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첫 주문은 10개였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한 달 후엔 하루 100개가 팔렸습니다. 주방이 비좁아서 우철이 컨테이너 하나를 빌렸습니다. 간이 주방을 만들었죠. 저는 레시피를 짜고 우철이 포장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주문 관리를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움직였습니다. 2025년 8월 매출이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하루 10,000원 벌기 힘들었는데. 니노, 우리 진짜 해냈어요. 우철이 울었습니다. 아직 시작이에요. 더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그때 조지아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마리암이 직접 전화했습니다. 니노, SNS 다 봤어. 가문 이름 팔아서 장사하는 거 재밌니? 난 가문 이름 안 팔아. 거짓말. 조지아 재벌 딸이라는 거 다들 알잖아. 고소할 거야. 명예훼손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과연 이 행복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마리암은 말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국제 우편으로 고소장이 도착했습니다. 가문 이미지 실추 및 상표권 무단 사용. 내용은 황당했습니다. 제가 코르길라시빌리 성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가문 이름을 팔아먹었다는 거였죠. 우철이 걱정했습니다. 이거 진짜 문제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상담만 수십만 원이었습니다. 국제소송이라면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죠. 며칠을 고민하다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조지아 가족이 고소했어요. 어머니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집 땅 문서 있어. 그거로 대출받아서 변호사 선임해라. 어머니, 그럴 순 없어요. 왜 없어? 니도 이제 내 딸인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땅까지 걸 순 없었습니다. 그때 시장 상인들이 움직였습니다. 대표 할머니가 모금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니노 도와주자. 우리가 모아서 변호사 비내자. 할매, 나도 10만 원 낸다. 나는 5만 원. 일주일 만에 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저는 시장 한가운데서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들이 말했습니다. 뭐가 고마워? 니는 우리 며느리잖아. 그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젊은 변호사였지만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건 억지 소송이에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소송은 오래 걸렸습니다. 석 달 넘게 답변서 쓰고 자료 준비했습니다. 그 사이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임신 8개월이 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쌍둥이라 일찍 나올 수 있어요. 준비하세요. 출산 가방을 쌌습니다. 아기 옷, 기저귀, 속사계. 우철이 중고로 산 유모차도 준비했습니다. 곧 우리 아기들 만나겠네요. 우철이 말했습니다. 응. 무섭기도 해요. 괜찮아요. 우리 잘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우철 씨. 아파요. 진통이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아파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진찰하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출산하셔야 해요. 지금요? 아직 일러요. 아기들이 나오려고 해요. 더 기다리면 위험해요.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우철이 문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니노 사랑해요. 꼭 무사히 나와요. 사랑해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운 조명, 기계 소리, 의사들의 목소리. 산모님 힘내세요.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첫째 나왔어요. 또 울음소리. 둘째도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구나. 우리 아기들이 살았구나. 과연 건강할까요? 눈을 떴을 때 회복실이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배가 텅 빈 느낌이었죠. 깨어나셨어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기들. 어디 있어요? 신생아실이에요. 곧 보여드릴게요. 건강해요?
네. 쌍둥이 남자아이들이에요. 각각 2.6kg, 2.5kg예요. 조사나 치고 양호해요. 안도했습니다. 우철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니노 고생했어요. 아기들 봤어요? 네. 너무 작고 예뻐요. 당신 닮았어요. 몇 시간 후 아기들을 데려왔습니다. 두 개의 작은 보온 침대였습니다. 작은 얼굴, 꼬물거리는 손, 분홍빛 입술. 이름 지었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한별, 하늘이요. 우철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별과 하늘이에요. 저는 두 아기를 번갈아 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엄마가 됐다니. 조지아를 떠날 때만 해도 혼자였는데 지금은 4명의 가족이 됐습니다. 며칠 후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시장 사람들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니노 축하한다. 쌍둥이 낳았네. 복 받았어. 할머니들이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이거 먹고 몸조리해라. 고마워요. 그날 밤 아기들이 울었습니다. 한별이가 먼저 울고 한우리가 따라 울었습니다. 수유를 했습니다. 처음이라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아기들은 잘 빨았습니다. 우철이 옆에서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우리 진짜 부모 됐네요. 응. 믿기지 않아. 신생아 키우기는 전쟁이었습니다. 2시간마다 수유, 기저귀 갈기, 트림시키기.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배달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니노 아직 일러. 좀 더 쉬어라. 괜찮아요. 조금씩 할게요. 아기들이 자는 틈에 레시피를 짰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메뉴였습니다. 저알레르기 유아식이었습니다. 조지아 전통 방식의 한국 재료를 섞었죠. 첫 제품은 현미와 호박, 닭고기를 넣은 이유식이었습니다. SNS에 올렸습니다. 쌍둥이 엄마가 직접 만든 저알레르기 유아식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저도 사고 싶어요. 레시피 알려주세요. 어디서 파나요? 일주일 만에 주문이 100개를 넘었습니다. 포장이 문제였습니다. 혼자선 감당이 안 됐죠. 그때 어머니와 시장 아주머니 두 분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포장 도와줄게. 고마워요. 셋이서 밤새 포장했습니다. 한별이와 한우리는 옆에서 잤습니다. 가끔 깨서 울면 수유하고 다시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찼습니다. 2달 후 매출이 다시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번엔 순수 유아식 매출이었습니다. 포항 청년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점하시겠어요? 청년몰이요? 네. 정부 지원 공간이에요. 저렴하게 쓸 수 있어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작은 매장을 얻었습니다. 이름은 조한맘으로 지었습니다. 조지아와 한국 엄마의 마음이었죠. 개업일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여기 그 유명한 조한맘 맞죠? 네, 맞아요. 쌍둥이는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아직 어려서요. 하루 만에 재고가 동났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철이 말했습니다. 니노, 우리 대박 났어요. 아직 멀었어요. 더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마음 한편은 불안했습니다. 조지아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과연 이 행복을 지킬 수 있을까요? 2025년 11월 소식이 왔습니다.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축하드려요. 상대 측 주장이 모두 기각됐어요.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니노 씨는 가문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단지 본인 성을 쓴 것뿐이죠.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우철에게 말했습니다. 이겼어요. 우리 이겼어요. 정말요? 니노. 우철이 저를 안았습니다. 한별이와 한우리도 웃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조지아 본사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발신인은 아버지의 비서였습니다. 니노 씨 회장님께서 한국 방문을 희망하십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온다고요? 왜요? 무슨 일로요? 답장이 왔습니다. 사적인 방문입니다.
손주를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쁜지 두려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철이 말했습니다. 맞나요? 아버지잖아요. 하지만 니노 가족이에요. 기회를 줘요.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아버지가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마중 나갔습니다. 한별이와 한우리를 유모차에 태우고요.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표정은 딱딱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아빠, 니노. 우리는 한참을 서로 봤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유모차를 봤습니다. 내 손주들이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기들을 보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별이랑 한우리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예쁘다. 니를 닮았구나.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니노. 내가 틀렸다. 저는 울었습니다. 아빠,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내 행복보다 가문을 먼저 생각했지. 용서해다오. 아빠, 괜찮아요. 다 지났어요. 아버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포항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반지하 집을 봤습니다. 좁고 낡은 공간이었죠. 여기서 살았구나. 네. 하지만 행복했어요. 아버지는 조한맘 매장도 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거냐? 네. 우철 오빠랑 같이요. 대단하구나. 시장도 갔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아버님,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살렸어요. 할머니들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따님 정말 착해요. 우리 보물이에요.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딸을 돌봐주셔서. 그날 밤 아버지와 둘이 앉았습니다. 니노, 너한테 제안이 있다. 뭔데요? 한국에 우리 회사 지사를 세우려고 해. 내가 대표를 맡아줬으면 해. 저요? 그래. 너라면 할 수 있어. 조한맘 브랜드도 우리 계열사로 편입시키자. 저는 망설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서두르지 마. 내 결정을 존중할게. 며칠 후 아버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에 500억 규모의 식품 사업 투자를 발표합니다. 한국은 제 딸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곳입니다. 이 나라의 따뜻함과 시스템에 감동했습니다.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조지아 재벌 한국 투자 결정 딸 사랑이 만든 기적. 아버지가 떠나기 전날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한별아, 한우라. 할아버지 또 올게.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니노 행복해라. 그게 아빠 소원이다. 고마워요, 아빠. 공항에서 헤어질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으니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버지가 떠난 후 저는 고민했습니다. 지사 대표직을 맡을 것인가? 우철과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해요. 저는 지지할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죠. 하지만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하기로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한맘은 독립 브랜드로 유지하되 본사와 협력 관계로 가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동의했습니다. 좋다. 내 방식대로 해라. 2025년 12월 조지아 마이너스 한국 합작법인이 설립됐습니다. 사무실은 포항에 뒀습니다. 서울이 아닌 포항을 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여기가 제 시작점이었으니까요. 직원을 뽑았습니다. 시장 아주머니 2분, 청년 셋, 그리고 우철도 조선소를 그만두고 합류했습니다. 우리 회사 이름 뭐로 할까요? 조한푸드는 어때요? 좋아요. 첫 프로젝트는 대형마트 입점이었습니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제안서를 넣었습니다. 처음엔 거절당했습니다. 외국인이 만든 브랜드는 신뢰도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샘플을 보냈고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바이어들이 맛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방부제 안 들어갔어요? 네. 천연 재료만 써요.
한 달 후 홈플러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점 승인됐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입점 첫 주 매출이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SNS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홈플러스에서 조언만 봤어요. 쌍둥이 엄마 제품 대박이네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주문은 폭증하는데 인력이 부족했죠. 그때 포항시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식품 공장 임대해 드릴게요. 정부 지원 사업이에요. 정말요? 네. 니노 씨 같은 창업자를 위한 거예요. 공장을 얻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직원을 20명으로 늘렸습니다. 시장 할머니들도 몇 분 고용했습니다. 할매들 같이 일해요. 우리가 뭘 하노? 포장이랑 검수 도와주세요. 그래, 해보자. 공장이 돌아갔습니다. 매일 수천 개의 제품이 나갔습니다. 이유식, 유아간식, 저알레르기 식품. 매출은 한 달에 2억을 넘었습니다.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니노 씨, 성공 비결이 뭐예요? 진심이요. 제 아이들에게 먹이는 마음으로 만들어요.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어려운 점은요? 언어가 제일 어려웠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이 나라는 약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기사가 나갔습니다. 조지아 며느리 한국에서 꿈을 이루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좋아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서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니노 씨 축하해요. 하지만 과거 불법 영업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해결됐어요. 교육받고 허가받았잖아요. 그래도 기록은 남죠. 언론에 알려지면 곤란할 텐데.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숨길 게 없어요. 진짜요? 네. 과거도 제 이야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이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외국인 창업자를 차별한 점 사과드립니다. 저는 용서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하니까요. 한별이와 한우리는 돌이 지났습니다. 걷기 시작했고 옹알이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첫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2026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조한푸드는 이제 직원 50명 규모로 커졌습니다. 매출은 연 50억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성장이었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해외 진출이었습니다. 우선 조지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본사와 협력해 트빌리시에 매장을 열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니노가 만든 한국 음식? 정말? 고향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개업 첫날 매장 앞에 줄이 섰습니다. 마리암도 왔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니노. 언니 잘 지냈어?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마리암이 울었습니다. 난 질투했어. 내가 항상 아버지 사랑을 받아서. 언니도 사랑받았어. 몰랐을 뿐이야. 우리는 화해했습니다. 가족은 결국 가족이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저처럼 한국에 온 외국인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창업 지원, 법률 상담. 모든 걸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첫 해에 100명을 도왔습니다. 그들의 감사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니노 씨 덕분에 희망을 찾았어요. 저도 성공하고 싶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 나라는 기회를 줘요. 노력하면 돼요. 어느 날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니노 씨, 국가유공자 포상 받으실래요? 저요? 네. 다문화 사회 발전에 기여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한국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다니. 시상식 날 청와대에 갔습니다. 한별이와 한우리를 데리고요. 조지아에서 온 니노 코르길라시빌리 씨, 대한민국 다문화 공로상을 수여합니다.
상을 받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4년 전 반지하에서 울던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고향입니다. 이 나라가 저를 받아주고 키워줬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철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한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지. 조지아는? 거기도 우리 고향이야. 우리는 두 나라를 가진 거야. 한우리가 말했습니다. 우와, 좋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우철이 말했습니다. 니노, 우리 정말 잘 살았네요. 응. 앞으로도 잘 살 거야.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도 그래. 고마워, 우철 오빠.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포항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조안푸드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2026년 3월 백화점 입점이 시작됐습니다. 롯데, 신세계, 현대. 전국 주요 백화점 식품관에 조안맘 코너가 생겼습니다. 매출은 월 10억을 넘었습니다. 연매출 목표는 200억이었습니다. 직원은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공장도 2배로 확장했습니다. 포항시에서 축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포항의 자랑 조안푸드 시장은 여전히 저를 반겼습니다. 니노 대단하다. 우리 며느리 최고야. 할머니들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들 덕분이에요. 저 혼자였으면 못했어요. 그래도 네가 해낸 거야. 한편 조지아 본사와의 협력도 깊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니노, 너 정말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아빠. 내년엔 유럽 시장도 진출해보자. 네. 준비할게요. 꿈은 계속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매주 시장에 나가 할머니들과 이야기했습니다. 반지하 집도 그대로 뒀습니다. 이사 가자는 우철의 말을 거절했죠. 여기가 우리 시작점이에요. 기억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한별이와 한우리는 4살이 됐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엄마 회사 알아. 그래? 응. 엄마 대단하대.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범한 사람이야.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어느 날 옛날 사진을 봤습니다. 4년 전 반지하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배가 불렀던 저와 우철이 함께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참 많이 변했네요. 우철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응. 근데 본질은 안 변한 것 같아. 본질?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맞아요. 사랑이 전부였죠.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저는 4년 전 아무것도 없이 이 나라에 왔습니다. 언어도 몰랐고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받아줬습니다. 시장 할머니들, 이웃들, 정부 모두가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이 나라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편지는 SNS에 올렸습니다.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니노 씨 덕분에 우리도 배워요. 함께 성장해요. 당신은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은 2026년 1월 말입니다. 조안푸드는 설립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원 150명, 연매출 300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장은 포항에 2곳, 서울에 1곳 생겼습니다. 해외 지사는 조지아, 일본,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지하 집에 삽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창문 없는 방에서 커튼을 열면 지하 천장이 보입니다. 익숙한 풍경입니다. 이곳이 제 뿌리니까요. 엄마, 오늘 유치원 가요?
한별이가 물었습니다. 응, 준비해. 나도. 한우리가 따라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조지아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배우고 있습니다. 둘 다 유창합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아침 특별한 일정이 있습니다. 대표 취임식입니다. 조지아 마이너스 한국 합작법인의 정식 대표로 취임하는 날이죠. 장소는 포항 본사 강당입니다.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시장 할머니들도 오셨습니다. 아버지도 조지아에서 왔습니다. 니노 준비됐니? 우철이 물었습니다. 응. 떨리긴 한데 괜찮아.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니노 코르길라시빌리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4년 전 저는 임신한 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시장 할머니들은 제게 따뜻함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웃들은 희망을 줬습니다. 정부는 기회를 줬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모든 걸 줬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약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나라, 노력하면 기회를 주는 나라, 외국인도 가족으로 받아주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박수가 우레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나라에서 살 겁니다. 제 아이들도 여기서 키울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줄 겁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취임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울었습니다. 니노 잘했어. 우리 며느리 최고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니노. 우리 진짜 딸 된 것 같아. 어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버지도 다가왔습니다. 니노 자랑스럽다. 아빠 사랑해요. 우리는 안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철, 한별이, 한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좌판 앞에 섰습니다. 예전처럼 하차풀이를 구웠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굽네요. 가끔 해요. 초심 잃지 않으려고요.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외국인이에요. 베트남에서 왔어요. 니노 씨 보고 용기 얻었어요. 고마워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이 나라는 기회의 땅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청년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4년 전 제 모습이 보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방에 앉았습니다. 창문 없는 이 공간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이 달라졌죠. 이제 이곳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우철이 옆에 앉았습니다. 니노 행복해요? 너무요. 당신은? 저도요.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완성됐어요. 아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한별이와 한우리. 우리의 기적이었습니다. 우철 오빠 약속해요. 뭘요? 평생 이 마음 잊지 말자. 초심, 감사, 사랑. 약속할게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항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니노 코르길라시빌리, 아니 한국 이름으로 한니노. 조지아 재벌 딸에서 포항 반지하 며느리로,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성공 창업가로. 제 인생은 드라마였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겁니다. 더 많은 꿈을 이룰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보답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이 저를 살렸습니다. 사랑합니다, 한국. 당신은 제 영원한 고향입니다. 오늘도 해가 뜹니다. 반지하 창틈으로 작은 빛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는 일어나 아침을 준비합니다. 평범한 하루지만 기적 같은 하루입니다.
이게 제 삶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삶을 사랑합니다. 새벽 5시 저는 여전히 이 시간에 눈을 뜹니다. 습관이 됐습니다. 창문으로 포항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우철의 고른 숨소리가 들립니다. 옆방에선 한별이와 한우리가 자고 있죠. 저는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갑니다. 오늘도 빵을 구울 겁니다. 회사 대표가 됐지만 이 시간만큼은 제 것입니다. 밀가루를 체에 거르고 반죽을 치댑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반죽의 감촉이 좋습니다. 이게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요. 4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떠오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지금은 150명 직원의 대표입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오븐에서 빵이 익어갑니다. 고소한 치즈 냄새가 퍼집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문득 조지아가 그립습니다. 트빌리시의 넓은 정원, 포도밭 사이로 부는 바람. 하지만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그곳은 제 과거고 이곳은 제 현재이자 미래니까요. 한별이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무슨 냄새야? 빵 구웠어. 먹을래? 응. 한우리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나도. 아이들이 식탁에 앉습니다. 갓 구운 빵을 한 조각씩 줍니다. 아이들이 우물우물 먹습니다. 맛있어? 응, 엄마 빵 최고야.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화려한 사무실보다 더 큰 집보다 이 작은 아침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우철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일어났어요? 응. 못 자겠더라. 왜요? 걱정돼요? 아니. 그냥 감사해서. 우철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매일매일.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빵 한 조각. 조지아와 한국이 섞인 식탁입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요즘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엔 어떤 모습일까요? 조안푸드는 더 커질 겁니다. 세계 곳곳에 지사가 생기겠죠. 하지만 본사는 여기 포항에 둘 겁니다. 이곳이 시작이었으니까요. 한별이와 한우리는 중학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조지아어, 한국어, 영어를 모두 하는 아이들로 자랄 거예요. 두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우철은 여전히 제 옆에 있을 겁니다. 회사 일을 함께하고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늙어가겠죠.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행복한 그림입니다. 저는 다문화 가정을 더 많이 돕고 싶습니다. 재단을 키워서 1000명, 10,000명을 도울 겁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100배, 1000배로 돌려주고 싶어요. 한국에 온 모든 외국인이 저처럼 희망을 느끼길 바랍니다. 이 나라는 정말 특별합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낯설고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따뜻함, 시스템의 촘촘함,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이 모든 게 한국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시장 할머니들이 저를 받아줬을 때, 정부가 지원금을 줬을 때, 이웃들이 응원해줬을 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노력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조지아도 사랑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아이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너희는 축복받은 아이들이야. 두 나라를 가졌잖아. 엄마, 우린 어느 나라 사람이야? 둘 다야. 조지아 피가 흐르고 한국 땅에서 태어났어. 둘 다 너희 나라야. 아이들이 웃습니다.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알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요. 가끔 두렵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을까봐. 뭔가 잘못될까봐. 하지만 곧 생각을 고칩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감사하자.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자. 회사 일은 바쁩니다. 매일 회의하고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저녁엔 꼭 집에 옵니다. 아이들과 저녁 먹고 책 읽어주고 재웁니다. 이게 제 루틴이에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철이 말했습니다. 니노, 당신은 슈퍼우먼이에요. 아니야. 그냥 엄마야. 엄마이자 대표이자 사업가잖아요. 역할은 많지만 본질은 하나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제 꿈입니다. 거창한 목표보다 평범한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 웃음소리로 깨고 우철과 함께 커피 마시고 일 끝나고 함께 저녁 먹는 것. 이게 제 꿈의 전부예요. 물론 회사도 키우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수단입니다. 목적은 따로 있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외국인도 약자도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좌판에서 시작했고 지금은 대표가 됐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가능했어요. 다른 나라였다면 어땠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한국이었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시스템, 사람들, 문화 모두가 저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 겁니다. 이 땅에 보답하며 살 겁니다. 제 아이들도 아이들의 아이들도 이곳에서 뿌리 내리길 바랍니다. 한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 커서 뭐 될까? 뭐든 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거. 회사 대표? 그것도 좋고. 아니면 요리사? 그것도 좋아.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한우리도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살래.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가족 사랑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 키우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키우는 거죠. 맞아요. 함께. 창밖으로 해가 뜹니다. 바다가 금빛으로 반짝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회사에 가서 일할 겁니다. 직원들과 회의하고 신제품 개발하고 미래를 계획할 겁니다. 하지만 저녁엔 이 집으로 돌아올 겁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 먹고 웃고 이야기 나눌 겁니다. 이게 제 삶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행복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따뜻합니다. 거창하진 않지만 의미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준 이 땅, 기회를 준 이 사회, 사랑해준 이 사람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돕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겠습니다. 그게 제 사명입니다. 니노 코르길라시빌리, 한국 이름으로 한니노. 조지아에서 왔지만 한국 사람입니다. 두 나라를 사랑하는 엄마이자 아내이자 대표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챕터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챕터의 배경은 이곳,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평생 이 나라와 함께 하겠다고, 깨 하겠다고, 깨 하겠다고, 깨 하겠다고, 깨 하겠다고.